아니 신기한 게 월요일 날은 되게 활기차져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활기찬데 갑자기 금요일 날 뭐 물어보면 되게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금요일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금요일 오늘만 지나면 금요일 밤부터 신나게 놀 수 있는데 신나지 않아요? 이거 봐봐. 이 월요일 날 신나지 않냐 물어보면 엄청 신난다고 얘기할 텐데 금요일 날 물어보면 조용합니다. 신기한 반이에요. 오늘 급식이 뭐예요? 오늘 스테이크. 스테이크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신나지 않지? 자, 그러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빅뱅 우주론인데 이거 지금 페이지로 한 번씩 쭉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좋아요. 자, 이 별이 이제 별이 된다. 모든 에너지, 물질이 모여있던 초고온, 초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이 시작이 돼서 우주가 탄생이 됩니다. 맨 처음 만들어진 입자는 무엇과 무엇이에요? 쿼크랑 전자입니다. 학습지 몇 페이지? 14페이지예요. 알겠죠? 쿼크랑 전자 얘네들을 무슨 입자라고 불러요? 5일 만에 수업해서 다 까먹었습니까? 이거 무슨 입자라 불러요, 얘네들? 그렇죠.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쿼크들이 합쳐져가지고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 핵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양성자 한 개를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융합을 하면서 누구의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자랑 원자핵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핵까지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드디어 자유롭던 전자가 원자핵들한테 포획이 됩니다. 자,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전자 몇 개 잡을 수 있어요? 한 개 잡아서 수소 원자가 됐고, 자, 헬륨은 플러스가 몇 개죠? 원자핵이 2. 그러니까 전자 몇 개 잡을 수 있어요? 2개 잡을 수 있어서 전자 2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빛이 이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원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고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본인들끼리 다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니까 드디어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 전역에서 배경으로 깔려서 관찰이 되는 이런 것들 뭐라 그랬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빅뱅 우주의 나이가 0일 때 초고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모인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어요. 자, 그 다음 A 시기에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우주의 나이는 1초도 안 됐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5승초 만에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졌고 이때 온도가 약 10의 27승 켈빈이에요. 약 몇 조 켈빈이었어요? 1000조 켈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쿼크랑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었고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이 되는 것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에너지가 물질이 돼서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B시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났을 때 쿼크들이 결합해서 무엇과 무엇이 만들어져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온도가 약 10의 13승 켈빈이라고 합니다. 대략 몇억 켈빈? 100억 켈빈 아니에요? 맞죠? 100억 켈빈? 100억 켈빈이었습니다. 자, 쿼크 3개가 결합합니다. 우리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몇 개씩 결합했는지 기억나죠? 좋아요. 쿼크 3개가 결합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자, 초기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는 자유롭게 변환이 되면서 개수비가 1대1이었으나 이 문장이 어떤 뜻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7대1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높은 데가 많이 있는 거야? 낮은 데가 많이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높은 데서.
그 물질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 자연적인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요 말이 뭐였냐면 이 중성자와 양성자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중성자가 살짝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게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렇게 과정이 일어나다가 딱 어느 순간에 멈췄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4대 2, 약분해서 7대 1이었을 때 딱 멈춰서 14대 2, 7대 1이 된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개수비 쓰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약분해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기 위해서는 14대 2로 기억하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조합하면 나중에 질량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빅뱅 후 3분 약 몇 켈빈? 10의 9승 켈빈입니다. 얘가 몇 켈빈이래요? 우리 몇억 10억 10억 켈빈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서 드디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었습니다. 알겠죠? 14대 2의 비율로 입자들의 개수가 생겼다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질량이 대략 4를 가진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질량을 1을 가진 수소 원자핵이 존재하니까 12대 4해서 3대 1로 되는 거라고 쭉 설명했고 앞에 내용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했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약 38만 년 전에 드디어 아이언맨의 딸이 얘기한 3000 켈빈이 되자마자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요?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언맨 얘기 해줬나요? 안 해줬어? 3000 켈빈? 아이언맨 딸이 아빠한테 3000만큼 사랑해. 그게 너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궁금한 사람은 아이언맨 무슨 시리즈였지? 엔드게임? 엔드게임이었나요?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반짜리 영화니까 요번 주말에 시험 기간 다가오기 전에 한 번씩 보세요. 맞나요? 엔드게임 맞아? 맞아, 엔드게임? 거기에 아이언맨 딸이 3000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000을 들었을 때 우주에서 원자가 생성된 온도였구나 라고 기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함 아니고 결합하여 이렇게 오타 수정해주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세성 말고 생성이라고 오타 수정해주면 됩니다. 빛은 직진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이게 우주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그래서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이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원자핵의 질량비와 원자의 질량비는 비슷해요. 왜? 전자의 무게가 질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대략 중성자, 양성자에 비교하면 1800분의 1이기 때문에 1800분의 1을 더하나 빼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비나 원자의 질량비나 3대 1입니다. 됐나요? 다 필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가 우리가 수두룩 빽빽 이제 다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자, 이 빅뱅 우주론 내가 어떤 가설을 제시를 했고 그 가설에 따라서 발견될 증거들까지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 내가 처음 세웠던 이론, 이 설명이 맞다라고 우리가 되겠죠. 그 과정 거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우주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관측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우주 전역으로 어떤 에너지가 퍼져 있을 텐데 그게 얼마만큼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제 관찰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본인들이 예측했던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지금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 하나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분석?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분석했더니 우주에서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 질량비가 3대 1인 것까지 발견한 거예요. 왜? 스펙트럼으로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왜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쭈르륵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낮아지면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3대 1임을 알아내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 증거로 제시했던 거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말고 낮아져 몇 켈빈? 3000 켈빈이 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빛이 우주 전역에 관측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약 수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3켈빈이라고 언급하는 데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2.7켈빈이라고 예측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3켈빈 혹은 2.7켈빈 정도의 온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된 전파 파동이에요. 신호를 발견하였는데 이 신호는 온도가 약 3켈빈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과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선생님이 맨 처음 첫 시간에 보여줬던 그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EBS 영상에서 그 전파 망원경 얘기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이 날까?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파 망원경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파를 수집해서 이거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과학자들이 자꾸 이상한 잡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청소해보고 비둘기가 많이 날아다니니까 비둘기도 쫓아내고 비둘기 똥 싼 것도 치워봤는데도 그 잡음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우주 전역에서 모든 하늘에서 관찰이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나왔던 이 전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첫 시간에 한 번씩 쭉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빅뱅 우주론 다 끝나고 그 영상 보여주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문제는 지금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공부 안 했잖아. 맞죠?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내가 혼자 공부해보고 문제를 푸는 목적은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거를 이제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목적으로 했을 때 시험에서 거기서 막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한번 연습 삼아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내가 어떤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내용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외워야 될 거를 안 외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런 과정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서 진도 다 나가고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때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풀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도 다 나가고 풀어줄 거니까 미리 풀어보고 싶은 사람 풀어보고 대신에 답 맞춰보고 하다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 그때 다 하나하나씩 옆에 적어놔야 돼. 나중에 다 까먹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습지 몇 페이지예요 이제? 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 20페이지예요. 자, 이제 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걸 왜 배우냐? 지금까지 우리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주에서 생성된 원소는 뭐랑 뭐밖에 없었어요? 수소랑 그렇죠. 헬륨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 몸뚱아리, 우리 지구는 수소와 헬륨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원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얘네들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겁니다. 자, 어디서 왔냐면 별에서 왔어요. 그래서 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야? 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야? 별에서 온 혹시 드라마 알아요? 별에서 온 그대? 여러분 몇 살 때 나왔어요? 선생님 대학교 때 나온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된 드라마 중에 별에서 온 그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왔냐면 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알겠죠?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지금의 태양일까요? 몇 분 전의 과거의 태양입니다. 몇 분일까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는 들어와야지 태양이 보일 거 아니야. 태양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 우주까지 돌아오는데 우리 지구까지 들어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요? 30분. 너무 길어요. 10분 안쪽입니다. 7분. 업. 8분. 살짝 업. 8분 9분 다운. 8분 30초. 그렇죠. 대략 잘 맞췄어요. 우리는 대략 8분 30초 전에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태양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속해 있다 해서 뭐라 불러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합니다.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은하는 어떤 은하일까요? 그렇죠. 안드로메다 은하. 그래서 우리 항상 너 안드로메다로 어디 개념이 가출했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만 썼나? 근데 앞에 가출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을 가출한 거예요. 금방 돌아올 수 있겠죠? 자, 아무튼간 안드로메다는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선생님 알기로는 200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년 동안 가야지 안드로메다의 빛의 속도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는 몇 년 전 거야? 내가 지금 안드로메다를 봤어. 몇 년 전 거예요? 200년. 그렇죠. 20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눈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지금 모습일까? 아니죠. 수많은 엄청나게 오래된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항상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밤하늘을 볼 때, 저 별들을 볼 때, 지금 별이 너무 이쁘다 생각했지만 이미 그 별은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한테 지금 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몸을 반사해가지고 이제 우주로 출발한 빛은 지금 몇 년 동안 갔을까? 여러분 몇 살이죠? 17살, 그러니까 17년 동안 간 빛이에요. 그쵸? 아직 안드로메다 도착도 못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빛보다 빠르게 가요. 그러면 내가 작년 내 모습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더 빠르게 가면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 내가 태어나기 전의 사람들,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뭐야? 인터스텔라는 약간 차원의 얘기가 다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머신이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인터스텔라는 그래 차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우주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해? 유한해? 자, 우리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1차원이 뭐죠? 1차원 점 혹은 선이에요. 그쵸? 그러면 1차원에 모인 얘네들 뭐라 그래? 면. 그쵸? 그럼 면이 모인 얘네들 뭐라 그래? 3차원 공간이죠. 우리는 공간 플러스 시간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4차원에 살고 있어요. 알겠죠? 얘기가 됐나요? 좋아요. 다시 그럼 2차원의 끝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 됐죠? 그러면 3차원의 끝은 뭐야? 2차원. 우리 근데 4차원에 살고 있지. 4차원의 끝은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은 공간이지.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려면 무한하면 성립할까? 아니죠. 유한해야지 공간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유한하다라고 믿고 그 크기가 138억 광년 정도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뭐냐면 봐봐, 우리 4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간까지 조작할 수 있죠. 맞죠? 우리 막 건물도 만들고 공간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3차원까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5차원에 있다면 우리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5차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인터스텔라에 그 머피가 그 딸 이름인가요? 머피의 아버지가 우주로 갔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다시 머피가 어렸을 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신호를 주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5차원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4차원이 시간까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로 가가지고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터스텔라 보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야. 아, 이게 5차원으로 갔고 거기서는 시간까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신호를 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주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럼요. 이제 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와 헬륨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은 다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에요. 자, 별의 진화, 자, 별의 탄생입니다.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나 성운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주 공간에 물질들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있으면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물체가 낙하하는 이유가 뭐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중력은 지구도 나를 잡아당기고 나도 지구를 잡아당기지만 지구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나의 질량은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작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혹시 오늘 많이 피곤하다고 얘기 들었니? 일어나세요. 저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중력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만 가지 유한한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만유인력입니다. 이 한자에서 만은 또 만 개가 아니라 모든 걸 얘기하는 거고 유자는 있을 유자잖아. 그럼 뭐가 있으려면 물질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것을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력의 힘을 이제 공식으로 만유인력보다는 보편 중력이 더 맞지 않아? 보편 중력은 무엇이죠? 보편적 선생님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선생님 한번 공부해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 보고 보는 영상에서 본 건데 혹시 그럼 나중에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연구했는데 보편 중력이 더 맞다고 얘기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물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이 중력의 식을 한번 알려줄 건데 이 중력에 대한 식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냥 이해 정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중력의 힘은 이거 몰라도 돼. 외우지 마. 중력의 힘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인데 요거는 무엇이냐면 중력이 큰 물질이 라지 M이 있어요. 그다음 중력이 작은 물질인 스몰 M이 있습니다. 그다음 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로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G는 중력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죠. 변수는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안 변하니까 중력의 힘의 크기의 변화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크면 중력이 어떻게 돼요? 커요.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은 어떻게 돼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분모가 작아지니까 얘는 커지겠지. 그래서 물질들은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고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커지죠. 그렇죠? 자, 성운이 있습니다. 물질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얘도 질량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질량이 큰 곳으로 모일까 안 모일까? 모이겠죠. 왜냐면 질량이 크면 서로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기는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그럼 중력이 더 커지겠네. 그러니까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이 물질들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모이겠죠. 어디로? 가장 물질이 많은 곳 어느 중심으로.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물질들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모이기 시작해요. 자, 모이면 사실 요 과정도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못해도 충분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하는 거예요.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 낙하하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래? 낙하해. 위치 에너지. 떨어지면 뭘로 전환이 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물질들이 서로 중력 때문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 멀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높았다가 얘들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운동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운동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에서 v가 속도, 방향성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근데 방향성이 없이 막 움직이는 걸 상태를 어떤 에너지라고 하냐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엔 물질들이 모이면 위치 에너지 살짝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물질들이 모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그럼 열 에너지가 생기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질들이 뭉치면 많이 뭉친 곳에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고 물질들이 뭉치니까 얘가 수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팽창하는 거예요? 수축을 하겠죠. 물질들이 모이니까 일정한 부피 안에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밀도는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운에서 어떠한 그 중력이 강한 곳으로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수축을 하면서 동시에 중앙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밀도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요거 몰라도 돼. 자, 별의 탄생이에요. 자,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 성운 내부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했는데, 자,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볼게요. 수소, 헬륨 아니고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 성운을 형성하는데, 자, 성간 물질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어쨌거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질이 많으니까 질량이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곳으로 이제 수축하는 이제 중력이 커지니까 수축을 하겠죠. 그럼 그때 많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구름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이거 성간 물질은 무엇이냐면 요거 한자 뜻을 풀어보면은 별성자의 사이 간자예요. 근데 사실은 이 빅뱅이 일어난 뒤에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 별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물질이 조금 모여있는 곳을 성간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를 연구하는 거는 실제로 빅뱅이 일어나고 수억 년 뒤가 아니라 138억 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사람들이 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겠죠? 하늘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냥 별과 별 사이에 별도 아닌 어떤 물질들이 뭉쳐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질들이 뭉쳐있는 곳을 별성자, 그리고 별 사이에 있다 해서 그냥 성간 물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물질이 많은 곳에서 이제 별이 탄생하는데 그 물질이 많이 뭉쳐있는 곳에 대한 이름이 지어질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을 하나 지어놨네? 뭐라고? 성간 물질이라. 그래서 별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지만 물질이 많은 곳에 그냥 성간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 수축이 일어나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럼 성운은 어떻게 했어? 계속 중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하겠죠. 됐나요? 그럼 수축하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밀도도 당연히 물질이 모이니까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겨울에 전기난로를 씁니다. 그럼 전기난로가 처음에는 그 심 부분이 약간 그 금속 재질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 전기를 막 흘려줘가지고 거기에 전자가 막 그 저항들에 부딪히면서 마찰력 때문에 막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전기난로의 목적이잖아. 근데 전기난로가 켜지면 밝아져 안 밝아져? 밝아지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별이라는 단계를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별은 곧 배우게 될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한 애들을 별이라고 하는데 그건 밝게 보이잖아. 근데
원시별이라고 하는 애들도 밝게 보여. 근데 이 밝게 보이는 이유가 핵융합 반응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가 높아지니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내부에서 반짝 이게 약간 이제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중요한 별의 기준인 핵융합 반응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약간 전기난로와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질들이 수축하니까 가운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다가 온도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 중앙부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수소가 융합할 수 있는 온도인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서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와 헬륨이겠죠. 근데 거기에 있던 수소들이 드디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4개의 수소가 이제 융합을 하면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과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됩니다. 그럼 요때부터 드디어 핵들이 융합해가지고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이런 것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주기활성은 무엇이냐면 별은 대부분의 일생을 중앙부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로 대부분의 삶을 지내요. 한 90% 정도. 그래서 얘들을 주로 이런 계열로 지내는 별이라 해가지고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계열성은 그냥 중앙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면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소핵 융합 반응은 무엇이냐면 4개의 수소가 이거 밑에 있으니까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4개의 수소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헬륨이 되는 반응입니다. 즉 4개의 수소가 뭉쳐가지고 4개의 수소핵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헬륨이 되는 반응을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런데 4개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됐으니까 사실 4개의 수소의 합과 하나의 헬륨의 합은 똑같아야 되잖아. 질량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량이 얘가 더 큽니다. 뭉쳤는데 질량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질량은 어디로 갔느냐? 선생님이 E는 mc제곱 설명한 적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질량의 변화가 무엇으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하나 헬륨이 되는데 질량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라 해가지고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수소가 융합하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과정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지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 드디어 별이라고 하고 여기 왼쪽 안 적었네요. 이거 차례대로 적어봅시다. 자,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으로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성운의 형성이라고 적어줘요. 결국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밝게 보이긴 하지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원시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의 생성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별이 탄생합니다.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고 높아지다가 드디어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 이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얘네들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별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전체. 천체는 약간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천체라고 하고 천체 우리가 구분했어요. 항성, 행성, 위성. 항성. 항성이 뭐야? 항상 빛나는 거. 그래서 왜?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별이라고 하는데 이 항성 주변 돌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행성. 행성 주변 돌고 있는 건 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니까 우주에서 보이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죠. 태양 빛을 반사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성이고 얘네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낸다. 어떻게? 핵융합 반응으로. 됐나요? 자, 볼게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질량을 보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사라질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볼게요. 자,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하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반응 후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는 헬륨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요 전체 과정에서 결국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중력이 점점점 커지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 수축해서 팽창하고 있었어. 수축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됐어요. 그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야? 방출되는 거야? 방출이 되죠. 그쵸? 방출이 되면 이 별이라는 애들을 팽창을 시키려는 힘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수축하려는 힘으로 작용할까? 별 내부에서 에너지가 막 방출돼. 얘를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애들이 막 뜨거워진다는 얘기고 뜨거워지면 수축해 아니면 팽창해? 팽창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중력 때문에 계속 수축하려는 힘만 있었다가 가운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밖으로 얘를 팽창시키려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애들의 이름을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걔 이름을 내부 압력입니다. 헷갈리게 지어놨어요. 외부 압력이면 밖으로 팽창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부 압력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내부에서 생성돼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해서 내부 압력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별에서는 항상 원래 물질들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별이 되면서 중앙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존재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별의 일생 대부분은 요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로 있어요. 힘의 세기가. 그러면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똑같으니까 별의 사이즈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 상태로 대부분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애들을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내부 압력은 무엇이냐면 핵융합 반응으로 팽창하려는 힘이라고 적어두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발생한 기체 압력을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압력은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중력은 별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일반적으로 별의 일생 대부분은 별의 그 힘의 크기가 똑같은 상태로 계속 지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으면 별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근데 만약에 별의 내부 압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소가 무한정 제공이 될까요, 별한테? 아니겠죠? 그럼 어느 순간은 이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날 때가 있겠죠. 그럼 내부 압력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내부 입력 아니고 압력입니다.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별은 수축하게 됩니다. 언제?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췄을 때. 자, 만약에 내부 압력, 입력 아니고 압력이에요. 압력이 중력보다 크다. 그럼 별은 당연히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 기체 운동 에너지가 커진 경우에 별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별과 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월시별 아니고 원시별이에요.
자, 원시별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별과 차이점은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별은 핵융합 아니고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별의 질량과 수명이에요.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 시 에너지의 방출은 방금 설명한 대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인데 E는 mc 제곱이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 시에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E는 mc 제곱에 앞에 요게 붙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 세모인데 안돼. 우리 그래도 중학교 때 과학도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걸 세모라고 안 하면 안 돼. 약간 유식한 말이 있어요. 삼각형 말고. 이거 혹시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델타 들어봤어요? 알파, 감마, 베타. 어떡하지? 델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중학교 때 아마 들어봤었어야 돼요. 왜냐면 변화량에 대해서,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 속도의 변화량 할 때 델타 V 했단 말이야. 기억나요? 이 델타는 무슨 뜻이냐면 이 과학자들이 귀찮은 거야. 과학자들이 얼마나 귀찮으면 다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항상 무엇의 변화량 붙이기가 싫으니까 이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를 하나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델타라고 붙인 거예요. 델타가 붙으면 얘의 변화량인 거야. 그래서 질량의 변화량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거 앞으로 어디 과학 시간이나 뭐 책 읽을 때 세모라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 이제 유식한 말로 델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량의 변화량이 에너지로 나온다. 이런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1분이라도 소중하게.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입니다.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건 지금 1분 안에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그 개학 첫 주에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반보다 1시간 정도 늦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마음이 좀 급해서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시험 바로 전날에 하루 들었지만 그거는 최대한 진도 빨리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자습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도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오늘 혹시 못 듣고 너무 자느라고 못 들었다. 오늘 녹화한 거 올릴 테니까 꼭 들으세요. 오늘 고생했습니다.